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부부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재 칼럼을 게재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 대상은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라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19번 중 18번을 동행했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을 등과 같은 세계 관광 명소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패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오늘 또 한 번 중앙일보가 퇴임한 문재인을 저격했는데 그때 그랬던 것처럼 설마 소송전을 벌이진 않겠죠. 오늘 중앙일보 오피니언 아내리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코너에는 이재명 책 없는데 이낙연 책 들어왔다, 분열 현장된 평산책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칼럼이라기보다는 약간 르포형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와 같은 우파 성향을 지닌 국민들이 문재인이 연 책방을 갈리만무한 상황에서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은 이른바 문재인 책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충분했습니다. 아내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날카롭게 문재인 책방을 비판한 지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아내리 기자가 문재인이 지난달 26일 사저 근처에 문을 연 평산 책방을 찾은 건 지난 9일 화요일 평일이었다고 합니다. 글 첫머리부터 함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현지 주민처럼 보이는 편안한 차림은 없었고 딱 봐도 외지에서 온 나들이 복장의 지지자들이었다. 책방 주인은 여러 차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홍보했는데 정작 주민에 대한 배려는 아쉬운 책방,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상하게 영리를 쫓는 듯한 책방,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여야가는 물론 야권 내 갈등 소지를 제공하는 이 책방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한다라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먼저 아내리 기자가 비판한 지점은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다는 책방이 맞냐라는 점이었는데요. 문제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책방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산마을을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책방에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소통하는 사랑방이라며 늘 주민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느낌이었다는 게 안 기자의 설명이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평산마을은 많은 시골 마을이 그렇듯 주로 7, 80대인 고령층 100여 명이 주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독서용 테이블이나 의자는커녕 바닥에 퍼질러 앉아 책 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는 것이고요. 관공서에 비치된 그 흔한 노안용 돋보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골 마을 동네 책방답지 않게 좁은 출입문 양옆에 설치된 도난 방지기 게이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영업하는 매장에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 고향 마을의 귀향에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주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책방에 놓여 있기에는 분명 이질감이 있었다는 게 안 기자가 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과연 인근 주민들이 평소에 단 한 명이라도 순수하게 책을 보러 이 책방에 들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책방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난 방지기가 설치된 좁은 출입문을 빠져나오면 마당엔 평산책사랑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평상책방이 운영하는 야외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고령층이라면 쉽지 않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가격은 라떼 한 잔에 4,500원, 문재인의 반려견 이름을 딴 토리 라떼는 6,800원이라고 합니다. 값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땅값이 비싼 도심 매장도 아니고 로열티를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아닌 걸 고려하면 꽤 비싼 편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카페 매출을 올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게 안 기자의 코멘트였고, 평산책방 스스로가 방문객의 소비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책방이 무슨 아이돌 가수의 팬미팅 현장 같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마치 팬미팅에 참석한 아이돌 가수처럼 빨간색 저지선 뒤로 줄지어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발길을 옮기던 문재인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자 함께해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온리 문재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문재인 공식 팬카페 문팬에 파란색 모자를 쓴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서점 앞을 가로막으며 인원 통제에 나서면서 책방 건물을 빙 둘러 길게 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봉사자는 책을 사신 분들은 그냥 곧장 들어가서 문 대통령님과 악수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먼저 책을 구매하시고 라는 멘트를 연신 외쳤다고 합니다. 즉 그냥 책만 사려는 사람은 책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평산책방은 프런트에 가입비 1만 원의 회원을 모집 중이라는 광고를 쌓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인은 없고 다음번 책 구매 시 쓸 수 있는 5%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게 혜택의 전부였다는 게 안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얼마 전 큰 논란이 빚어졌었죠. 문재인이 처음 밝힌 것과 달리 재단이 아닌 문재인이라는 개인 사업자가 책방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을 빚다가 결국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공익이라는 명분에 비해 책방 수익 올리기가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곳이 마치 친문들의 아지트 또는 성지 그리고 분열의 현장과도 같았다는 건데요. 선거철도 아닌데 평산책방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을 모아 순례하는 성지가 됐는데, 지난달 25일 김경협 의원을 필두로 장철민 의원 등이 찾았고, 기자가 평산책방을 방문한 날 역시 김용민 의원도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단체로 책방을 찾아 인증 단체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엔 이재명 당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임종석,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영주, 이인영, 전해철, 한정혜, 황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출신들도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원식 의원 등은 아예 오는 21일 5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책방을 함께 갈 방문객을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이 끊임없이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 최근 평산책방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대립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이 입고됐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도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 왜 이재명 책은 없느냐, 왜 약속과 달리 특정 정치인 책을 비치하지 않는가라며 책을 비치하는가라며 온라인상에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소식을 전한 아내리 논설위원은 이쯤 되면 대체 누구를 위한 책방인지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글을 마쳤는데요. 평산마을을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책방에 와서 책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소통하는 사랑방이라며 책방 개설의 취지를 밝혔던 문재인의 말이 결국 구라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흥행 성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기준 CGV 예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봉한 문재인입니다의 이날 예매자를 포함한 관람객 숫자는 7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017년 5월 25일 개봉한 노무현입니다는 개봉 후 첫 주말까지 59만 6,691명이 관람했습니다. 영화 배급사가 4월 초부터 개봉관 확보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해왔고, 예상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모금했기 때문에 영화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돼 왔지만 정작 영화 개봉 후에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퇴임한 문재인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여러분들께 소상히 전해드렸는데요. 참 놀고 자빠져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